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좀 전달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좀 오픈을 하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벗고 나서 뵈면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첫 번째 세션입니다. 이 세션은 아까 동영상으로 보셨던 그 전체적인 개요를 한 단계 더 딥다이브해서 들어가면서 클라우드 바리스타 과연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세션이고요. 이 세션을 잘 들으시면 이후에 오는 세션들도 쉽게 이해가 가능하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본 행사가 이런 오픈소스로 만들어가는 멀티클라우드 생태계라는 타이틀을 붙였던 거는요. 이 멀티클라우드라는 기술은 클라우드의 차기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주요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 멀티클라우드 기술로 생태계 기반을 일단은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과의 확산, 활용을 가장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게 요즘 떠오르는 게 공개 소프트웨어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으로 클라우드 생태계를 다시 한번 재도약시키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러한 오픈소스로 만들어가는 멀티클라우드 생태계라는 부제를 띄워봤습니다. 자, 이 온프레미스부터 멀티클라우드까지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실 텐데요. 보시게 되면 온프레미스를 통해서 사설,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로 오고 있는 그림을 보면 직관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복잡성은 무척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파워 자체는 굉장히 또 높아지죠. 이 그림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멀티클라우드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파워를 유지하면서 복잡성은 사설 클라우드를 쓸 때처럼 만드는 게 멀티클라우드 기술들이 쳐다보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멀티클라우드 기술은 직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에 밑단에 보면 수백 수천 개의 젠이나 KVM이 깔려 있는 가상 머신들이 쭉 있죠. 서버들이. 그래서 이러한 이전 사업자들이 했던 것들을 수백 수천을 묶어서 현재 하나의 클라우드를 제시하고 있고요. 멀티클라우드가 가고자 하는 거는 이런 수십 수백 개 있는 클라우드들을 다시 한번 엮어서 그 윗단에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 기술이 멀티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삼각형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생태계 판은 올라갈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기술도 복잡해지지만 그 복잡성을 단순화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민첩성은 무척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럼 멀티클라우드는 과연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이렇게 또 뭘 제공하기 위한 기술일까요? 라는 그런 개념상에서 보면 일단은 사용 방식에 있어서는 밑단에 어떤 사업자, 어떤 클라우드, 어떤 지역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사용 방식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 사용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밑단에 서로 지역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클라우드들을 동일 네트워크상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컴퓨팅 자원도 사업자마다 다 다르지만 이것들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처럼 추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킹과 컴퓨팅 자원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될 때 컴퓨팅 자원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여전히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이런 글로벌 스케일의 데이터 관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니즈가 만족됐을 때 이런 옆쪽에 보시면 컴퓨팅 인프라에 제약 없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것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이든 또는 사업자가 서버에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이든 그런 제약 없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멀티클라우드를 어디다 쓰지? 이렇게 보셨을 때 이제 아마존이 보면 전 세계 26개 지역 리전을 가지고 있고요. 구글은 29개, 예상외로 MS가 54개라고 하는 굉장히 큰 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치면 한 120에서 150개 예상되는 것까지. 국내도 보시게 되면 3사가 보통 리전을 4개에서 6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150여 개 정도 전 세계 각 지역에 있는 클라우드를 한 번에 엮어서 쓸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제시하는 멀티클라우드 기술입니다.
자, 멀티클라우드 주요 기술에 대해서 살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셉대로 국내의 다양한 클라우드들의 인프라를 엮고 그 윗단에서 서비스 소프트웨어들을 전 세계 어디든지 이렇게 배포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컴퓨팅 인프라에 제약이 없는 그런 응용 서비스 제공 및 관리 환경을 가져가고자 하는 게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클라우드 주요 기술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서를 통해서도 파악을 하시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저희가 4년 동안 이 기술을 끌어오면서 저희 나름대로 인프라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데이터 쪽,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이것들을 서비스 상품화해서 내보낼 때 보안이라고 하는 멀티클라우드의 6개 축을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떤 문서를 보시더라도 이 컨셉을 가지고 멀티클라우드 관련된 문서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현재 설계도죠. 설계도상에서 보면 지금은 이거보다 한 1.5배 정도 더 복잡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현재 케어하고 있는 기술들은 여기 보시면 인프라 연동이라고 하는 클라우드를 엮어주는 기술, 그 윗단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하기 위한 그런 실행 환경 제공 기술, 요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기술, 그 다음 여기 옆에는 현재 POC긴 하나 서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클라우드들을 동일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기술, 그리고 사업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개방형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 클라우드 바리스타 이런 부분들을 터치해 나가고 있고요. 앞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현재 차기 플랜 기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아랫단에 있는 그 인프라 연동 기술을 보면은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이 사업자들은 각기 다른 이중 API들을 위쪽으로 뽑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사용자분들은 이러한 아마존에서 잘 썼다고 해서 국내에 있는 네이버 또는 뭐 NHN 이런 데로 들어가면 또 컨셉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VM을 한 곳에서 잘 만든다 그래서 옆쪽으로 넘어가면 딴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가장 아랫단에서는 이러한 이종의 API들을 위쪽으로는 동일한 API로 뽑아주는 기술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7종의 이 7종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뽑아낸 것들은 아니고요. 가트너에서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시장 점유율 순위를 7개를 정의를 했어요.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엮어서 현재는 이렇게 7종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힘을 줘서 가야 될 부분은 국내 사업자들을 이 바운더리로 끌고 와서 국내외가 같이 연동이 되고 국내 클라우드에 좀 더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지고 가고자 합니다. 이 스파이더 쪽의 내부 기술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동일 접근, 활용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랫단에 있는 이런 복잡한 컴퓨팅 자원들을 다들 추상화해 나가고 있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은 거의 추상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멀티 클라우드가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상황이 달라서 그러한 성능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파이더 엣지라고 하는 사업자 클라우드 쪽으로 뭔가를 내려서 데이터를 캐싱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성능을 상당히 개선했고요. 많이 쓰다 보니까 맞닥뜨렸던 기술이 락 메커니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차에는 없었지만 6차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락 메커니즘의 병렬성, 그 다음에 파인그레인드한 그런 락을 만드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서 지금은 성능 측면에서도 많이 개선이 돼서 이따 스파이더 세션에서 보시게 되면 아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실 겁니다. 앞단에서 그런 클라우드들을 다 엮어내면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역시나 또 관리가 그래도 복잡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그 대규모의 인프라들을 여러분이 핸들링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텀블벅이라고 하는 인프라 서비스 통합 관리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자 또는 지역적으로 현재 분산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배치된 컴퓨팅 환경들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한 번에 생성하고 한 번에 터미네이트 시키고 하는 그런 관리들을 한 번에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통합 운영 관리, 즉
MCIS라고 하는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라는 개념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실 것 같고요. 멀티 클라우드의 크게 두 축을 보시면 이러한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 하나,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런 방법 하나, 또는 이런 많은 클라우드들 중에서 나의 최적인 클라우드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기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적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 중에 나한테 니즈가 가장 잘 맞는 클라우드를 골라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고요. 디테일한 건 역시 터물벅 쪽에 가서 좀 더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인프라에 대한 그런 연동과 통합 관리가 형성이 됐을 때 여전히 응용 쪽을 저희는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요즘 보면은 이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환경이 워낙 보편하게 많이 쓰이고 있어서 저희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도 그 부분을 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쿠버네티스 환경을 어디든 배포, 관리,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부분이 이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 통합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사업자분들은 이 K8S, 쿠버네티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계세요. 기존에 제공되는 애들은 위쪽으로 등록을 해서 통합적으로 쓰실 수 있게 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국내 사업자나 오픈스택 이런 오픈스택도 제공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해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통합 제공을 해드리고, 또는 클라우드 여러 개 엮어서 하나의 쿠버네티스가 올라가서 구동하는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쿠버네티스 기술도 이렇게 쿠버네티스가 어떤 환경에서도 제공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마존, 그다음에 아마존, MS, 구글의 세 개 클라우드 상에 하나의 쿠버네티스를 얻는 기술은 아직도 어디에서도 보신 적이 없을 텐데, 이 기술을 하면서 저희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게 됐고, 네트워크의 시작도 여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인프라 쪽에 대한 연동,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어디든 배포하기 위한 실행 환경 기술이 되었을 때 여전히 해야 되는 거는 그것들이 어떻게 현재 구동되고 있고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멀티 클라우드 통합 모니터링 부분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인프라와 이런 실행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다양한 지역에 있는 그런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초당 올라오는 데이터 수가 엄청나요. 보통 하나의 클라우드에서 모니터링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이 멀티 클라우드 통합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대규모 정보를 누락 없이 어떻게 저장하고 분석을 하지? 이게 가장 키워드였고, 그래서 그 안에 보시게 되면 내부적으로 스케일아웃이나 또는 데이터를 누락 없이 받아들이기 위한 그러한 메커니즘들이 많이 개발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부분도 뒷단에 세션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개방형 API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업자분들이 이 윗단에 새로운 솔루션, 서비스를 올려서 보유 자체 그런 서비스나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이 개방형 API인데요. 21년 6월 기준으로 한 200여 개가 되고 지금은 이 수를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개방형 API는 이렇게 네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가장 범용적인 RESTful API, 그다음 저희가 성능적으로 좀 빠른 그런 것들 필요한 경우에 고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 관리자분들은 CLI를 많이 쓰시죠. 그리고 이런 걸 컨셉을 초기에 그런 숙련되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런 웹도구 해서 이렇게 네 가지 개방형 API를 제공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개념 검증이라고 있는 부분들은 차기에 주로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사업자나 서로 지역이 다른 클라우드에 이렇게 동일한 서브넷을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들은요, 보통 동일 네트워크에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멀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기본이 서로 다른 지역 사업자 클라우드에 있다고 보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데 뒷단에 요 라바 세션에 들어가시면 쉽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 스케일 스토리지 및 데이터 관리 방식도 저희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념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멀티 클라우드의 기본 환경은 응용을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지만 응용이 이렇게 마이그레이션하거나 이동하는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어떻게 따라가든지 안 따라가더라도 고속으로 접근할 수 있는 최적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관리는 꼭 필요하게 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5가지의 꼭지를 저희들이 개념을 정리해 가면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멀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통합 관리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개별 단일 클라우드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멀티 클라우드에서 그런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워크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멀티 클라우드 쪽에 응용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실행 환경을 생성하고 그것들을 패키징해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보내고 그것들이 서로 연계돼서 돌아갈 수 있는 일련의 애플리케이션 이셀프에 대한 그런 플로우들을 정리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기에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 멀티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용어를 저희가 따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저희는 멀티 클라우드의 환경과 특성 기술을 가장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멀티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들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프레임워크단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밑단에 다양한 클라우드들을 엮어주는 인프라 연동 부분,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인프라들을 통합 관리해주는 텀블벅이라고 하는 부분, 이러한 통합된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의 응용 실행 환경을 제공해주는 레이디벅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부분, 이렇게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다른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엮어주는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드래곤플라이라고 하는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부분,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주요 기능들을 수요자분들께서 쉽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워터 스트라이더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부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가져가시게 되면 쉽게 배포 운영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브릿지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별도로 저희가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이런 서비스 제공 로드맵인데요. 현재 이 점선 부분까지가 저희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뭐 아까 설명을 드렸고,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K8S 부분도 현재 어느 정도 성숙도가 좀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네트워크 부분을 어느 정도 구현을 해나가고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 어디나 쿠버네티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 기술도 현재 추진 중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데이터 관리라든가 멀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여기 좀 위쪽에 있는 네트워크와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아까 PM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숙도를 높여가면서 디테일한 활용 사례들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어떻게 보면 4년간의 그런 형태의 변화인데요. 처음에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하시는 단일 서버 내에 다 집어넣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단일 노드 기반의 클라우드 바리스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나오면서 저희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보다는 좀 큰 덩치이지만 각 프레임워크들이 개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서 이러한 다중 서버 환경에 클라우드 바리스타로 변모를 했고요. 현재는 이 프레임워크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사업자 클라우드로 넘어가더라도 구동을 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 바리스타 형상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현재 하나의 플랫폼상에서 국내외 클라우드들을 쭉 연동해서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어느 순간인가 병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별로 나누던 지역별로 나누던 여러 개의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운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페더레이티드 클라우드 바리스타 형상을 최종 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에는 가능한 모듈들이 올라가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환경 쪽으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6차, 7차까지 결과물이 나오면 이런 환경에서 테스트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현재도 일부는 다 돼 있습니다. 국내외 7개 사업자, 클라우드를 역자, 전 세계 최소한 100개 지역의 리전을 연동해서 현재 테스팅을 하고 있고요. 이 윗단에 글로벌하게 10,000개 정도의 가상 머신을 생성해서 통합 운용, 그다음에 역시나 전 세계 그 윗단에 한 10,000개 이상의 서비스 소프트웨어들을 얹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을 아주 타이트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외 7개는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130개에서 150개까지는 엮어봤고 가상머신도 당연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응용은 사업자분들의 실제 응용하고 연계되는 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올리고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 쪽에 회원사로 들어오시는 실제 현장에서 쓰고 계신 그 응용들을 이용해서 연말에 이러한 테스트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멀티클라우드 생태 그럼 어떻게 쓰지라는 그 활용 방안 부분이고요.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수요자별로 좀 나눠봤고요. 공공 쪽에는 이런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클라우드 중심의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aaS나 MSP 사업자분들께는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요. 파스 사업자나 사스 사업자분들께는 이런 글로벌 스케일 또는 사업자 종속성이 없는 서비스 제공 환경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멀티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생태계의 새로운 신규 사업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지속적으로 유스케이스를 발굴해 나갈 겁니다. 이 국내 공공 쪽인데요. 국내 클라우드 연동을 위한 코리아 원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좀 생각을 했고 여러 군데 이렇게 좀 어나운스도 하면서 어떨까요? 라고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 유스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국내에 있는 주요 사업자들의 클라우드를 이 멀티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 엮어내고요. 그 윗단에 외국 특히나 유럽 쪽에 보면 이런 교육이나 과학기술 R&D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강하게 가져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유럽 쪽에 가이아엑스가 있듯이 한국형 가이아엑스를 마련해서 데이터 주권 문제를 좀 터치해서 조금이나마 클라우드 바리스타 기여할 수 있는 형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파 같은 곳에서는 이런 창업 벤처기업 공개 소프트웨어 그런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고 쿠폰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멀티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한 사용 방식을 제공하고 그 밑단에 어떤 사업자든 상관없이 쓰실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쿠폰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플랫폼 자체를 제공하면 누구든지 손쉽게 접근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리아 원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형상은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aaS 사업자분들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도 4개에서 6개 정도의 리전을 들고 계신데요. 그 리전을 이 멀티클라우드를 통해서 엮으면 통합 관리를 하고 거기서 새로운 서비스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단일 클라우드, 동일한 여러 개의 클라우드지만 역시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을 설명을 드립니다. 하이브리드 사업자인 경우에는 아주 직관적인데요. 현재는 기관 내 클라우드와 아마존 이렇게 돼 있거나 네이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중간에 클라우드 바리스타, 즉 멀티 클라우드 기술이 들어가면 내부 클라우드와 국내외 어떤 클라우드든 돈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MSP 사업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국내외 수많은 클라우드들을 연동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와요.
어떤 사업자 클라우드가 가장 빠르더라. API를 알려보니까 어느 사업자의 어떤 리전이 가장 베스트더라. 또는 뭐 클라우드 비용적인 측면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MSP 사업자분들이 컨설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되거든요. 또는 MSP 분들이 아니라 사용자인 경우에도 내가 어떤 클라우드를 써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서비스 제공자 측면의 그런 생태계를 사용자 중심의 생태계로 좀 전환시킬 수도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들이 올라오는 정보인데요. 여기 이렇게 기생충 영화처럼 이렇게 좀 막아놨는데 사업자 명이 좀 크리티컬합니다. 이게 사업자는 보면 비슷한데 지금 이 사업자와 이 사업자는 실행 속도가 무척이나 가변적이고 좀 불안하죠. 글로벌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은 다 좋겠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보면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면 AWS를 가장 많이 쓰네요. 뭐 GCP를 그 다음으로 많이 쓰네요 하는 그런 정보들. 그다음에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클라우드 멀티클라우드의 사용률이 어떤지, 그다음에 요일별로 봤을 때는 그 사용이 어떤지, 화요일 날 제일 많이 쓰네요 보니까. 그리고 주간적으로 봤을 때 특정 API들이 어떤 게 많이 날아가는지, 여기도 보시게 되면 CSP별로 API의 평균 소요 시간이 어떤지, 여기 밑에 보면 사업자가 있어서 막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뷰포인트들 상당히 다양하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파스 사업자인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오픈시프트, 클라우드 파운드리와 같은 기술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재는 밑단에 지정된 클라우드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 밑단에 이제 멀티 클라우드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사업자들의 그런 클라우드, 다양한 지역으로 응용들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파스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스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 영상회의 예를 열어놨는데요. 요거는 저희도 쓰고 있고 뒷단에 한 40초짜리 영상을 넣어놨으니 그걸 보시면 쉽게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 스킵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런 특정 유스 케이스도 훌륭하지만 이러한 현재 국내 사회적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주요 기술들의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이런 산업 도메인들을 위한 기반 인프라로서 멀티 클라우드, 즉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생태계 확산 전략은 현재 1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회원사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 기업분들과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앞에서 제시했던 그런 유스 케이스별 사업자 보유 솔루션이 있으면 가장 깔끔하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는 선택과 집중의 확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는 니즈가 있는 수요자라면 누구든지 소스 코드를 가져다 쓰실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분산형 확산 모델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의 큰 숙제로 남아 있고, 어떻게 넘어가지 측면에서 이제 오픈스택이나 쿠버네티스 같은 공개 소프트웨어들의 그런 생태계들을 분석해가면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영상을 한 40초 정도 될 겁니다. 각각 요걸 한번 잠깐 보시죠. 영상회의 쪽입니다. 남아프리카하고 한국의 각 지역의 클라우드 2개를 찍어서 영상회의를 한번 배포를 해봤습니다. 비용은 둘째치고 성능 차이가 많이 나죠. 한국에 있는 클라우드와 남아프리카에 있는 클라우드는. 그래서 이제 최적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영상인 거고요. 영상회의 사용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가 가장 적절한 위치거든요. 거길 찍으면 그 근방에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가 선정이 되는데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영상회의 솔루션을 설치를 쭉 하게 되고요. 거기서 넘어온 URL로 들어가시게 되면 곧바로 영상회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쓰시고 나면 곧바로 영상회의 솔루션을 해지를 하시고 거기 생성했던 가상 머신, 즉 컴퓨팅 인프라도 곧바로 해지를 하시면
니즈에 따라 곧바로 쓰고 목적이 완료되면 인프라도 같이 해제해버리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멀티클라우드 기술은 대규모로 쓰실 수도 있지만 선택해서 쓰시는 것도 멀티클라우드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러한 니즈에 맞는 걸 선택하시는 거고요. 자, 그럼 대규모 쪽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글로벌 지역의 한 40개 지역에 VM을 지금 띄우고 있는 영상이고요. 40개가 현재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MCIS라고 하나의 통합 관리로 묶여 있는 거고요. 그 윗단에 게임 서버들을 다시 40개를 엎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각각 실행을 시켜 놓은 화면이고요. 영상회의도 그렇고 이 게임 서버도 그렇고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허접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40개 지역에 있는 각각의 컴퓨팅 자원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잘 구동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고요. 한 번에 이 러닝되고 있던 것들 서스펜드 통합적으로 한 번에 시키고요. 또 서스펜드되어 있는 걸 한 번에 또 다시 러닝을 시키는 화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NCIS 컨셉이고요. 그리고 하나씩 이제 전체 지웁니다. 다 딜리트 돼서 지금 없어진 화면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런 멀티클라우드 기술이 없으면 이러한 시연을 할 때는 일주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밑단에는 7개의 다양한 사업자들과 다양한 지역의 클라우드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멀티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시게 되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기술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인프라 생성하고 응용 다 깔고 저희가 접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멀티클라우드 기술을 하다 보니까 국내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멀티클라우드의 핵심은 개방형 API인데요. 국내 주요 CSP 분들의 클라우드는 현재 이 개방형 API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안 열려 있는 API도 많고 열려 있는데 불안정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만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다음 국내는 아까도 보셨지만 글로벌 한 개 사업자가 가진 클라우드 인프라수보다 다 뭉쳐도 작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범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포인트를 보면서 제가 아까 코리아 원 클라우드가 그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게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생태계로의 진입 노력인데요. 저희가 멀티클라우드 솔루션을 쭉 찾아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쿠브스피어라든가 쿠브패드 이런 거 보시면 이게 글로벌 하늘 공개 소프트웨어인데 밑단에는 딱 3개의 글로벌 사업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존, MS, 구글. 국내는 연결해서 테스트 해보려고 해도 지원을 안 해요. 근데 이 상황은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들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자기네 클라우드에 연결한 거거든요. 국내에 있는 국내 CSP 사업자들도 이런 주요한 프로젝트에는 참여를 하셔서 특정 사업자, 이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네이버 들어가서 네이버 클라우드 연결해 놓으면 전 세계 글로벌한 사용자들이 이걸 쓸 때 네이버가 지금 연결이 되네, 또는 카카오가 직접 연결이 되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생태계에서 같이 상생하면서 판을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국내 사업자분들도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에 좀 참여를 하셔서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들을 좀 연동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에 대한 슬라이드가 뒷단에 있는데요. 그건 참고로 보시고 동영상을 통해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희 활동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1분 30여 초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주요 키워드는 다 실고 있어요. 기어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는 GitHub 화면을 보셨고, 가장 중요한 건 헬스 라인입니다. 평평하게 되어 있는 커뮤니티는 이미 죽은 커뮤니티거든요.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소스 코드를 릴리즈하면서 행사를 했고 약 400여 기관 500여 명 참여자들이 항상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요거는 직전 한 6개월 정도의 저희의 활동, 기업 MOU를 포함해서 다양한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좀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국제 표준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제정을 해서 현재 하나는 완료가 됐고 7월에 하나가 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대학과도 상당히 타이트한 연계 관계를 가져가면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들을 전 세계 곳곳으로 보내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솔루션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가장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 페이지인데요.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 기술과 커뮤니티는 항상 글로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도 기술도. 하지만 그 끝은 항상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와 국내 클라우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세션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내용들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저희 멀티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부터 주요 기술,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또 활용 방안,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발표해 주셨고요. 발표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플로어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일단 발표자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서. 네, 그러면 저기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답변하기. 그 이호승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인데요. 실행 환경을 통합 관리하면 보안 관리도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는 건지 궁금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관리를 제공하는 도구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요? 일단은 저희 바리스타 멤버분께서 한 분이 답변을 하시긴 하셨어요. 이런 보안 쪽 관련 부분도 주요 이슈이기는 한데 그런 쪽에 기여도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답변을 해주셨는데, 뭐 리더님께서 거기에 관련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컨퍼런스를 하면서 Q&A에 늘 빠지지 않는 부분이 보안인 것 같아요. 보안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기업분들은 이거를 서비스 솔루션화 하실 때 보안은 어떻게 하지? 라는 부분이 항상 머릿속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아직까지는 보안은 터치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보안 전문가는 아니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거는 이 보안 관련된 전문가 분들을 가끔 컨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쪽하고도 연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쪽에 이제 보안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과 연계를 해서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보안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뭔가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니즈는 발생했고요. 근데 현재는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보안까지는 케어하지 못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서로 전송할 때 암호화,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접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인증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보안 정도까지만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질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완주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아마 앞쪽은 조금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할 것 같고, 이제 저희도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계속 버전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버전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버전업을 했을 때 기존에 안정적으로 서비스 되던 것들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대응 방안들은 가지고 계신 건지, 거기에 관련된 질문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 버전을 쓰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카페라떼 버전을 릴리즈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버전이 바뀌게 되면 호환성에 대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호환은 당연히 됩니다. 저희가 그러네요. 안 될 수 있는 포인트도 있긴 한데, 뭐 어떤 케이스냐면
저희가 API들을 주로 이전에 만들어놨던 거에다가 추가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쓰시던 것들에서 교체를 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기능이 애드된 버전을 쓰신다고 보시는 게 메인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기존에 쓰던 API들이 뭔가 좀 부족해서 보완하면서 그 API를 변경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곧바로 호환이 안 될 수도 있는 포인트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지 하나 기업 쪽에서 니즈가 들어왔던 거는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는 인프라를 보유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멀티 클라우드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운영하려면 싹 바꾸고 다시 여기 등록하고 이래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니즈를 접한 지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그 니즈를 접수하자마자 저희가 했던 거는 기존 인프라가 존재하는 환경에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들어가면서 기존의 인프라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쫙 수집해서 이 멀티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관리 정보로 등록하는 그 작업들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무척이나 어려운 기술이고 아직까지 좀 성숙도는 낮다고 보시면 되지만 그 성숙도는 점차로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던 분이더라도 멀티 클라우드 쪽으로 전환하고 싶으실 때는 앞으로는 가능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예. 네, 뭐 추가적인 질문 혹시 플로어에 있으세요? 네, 없으면 발표는 마치고요. 예, 발표 질의응답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예.